반갑습니다. 네. 자, 제 1회 달란트 북콘서트에 오신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매우 영광스럽게도 오늘 콘서트의 진행을 맡게 된 국제 아나운서 정샘입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의 첫 시작 월요일이죠. 굉장히 바쁘게 보내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 바쁜 일정 와중에서도 월요일 소중한 저녁 시간 이렇게 북콘서트 현장에 오신 한 분 한 분 정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어느새 날씨가 매우 선선해졌어요. 그죠? 예, 이 아름다운 초가을날 북 토크쇼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북 콘서트에 오신 분들은 몇 명이나 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혹시 북 콘서트에 가보셨던 분 계세요? 한 분도 안 계시네요. 그러니 오늘 이 시간 마음껏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이 가을날 잔잔한 음악과 함께 또 저자와의 따뜻한 책에 대한 내용, 만남, 사랑 많이 함께 나누고 또 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 저희가 마련했으니까요. 제1회 달란트 북콘서트 오늘 시작으로 앞으로도 달란트 미션, 달란트 TV가 주최하는 이 북콘서트가 계속해서 함께 이 세상에 사랑이 너무 더 많아지면 좋잖아요. 네, 이 부족한 사회에 조금 더 사랑을 더 많이 나누고 또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박상준 작가님을 이제 모시고 북콘서트를 진행을 할 텐데 콘서트인 만큼 음악이 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용서라는 책에 참 어울리는 음악을 제가 한 곡 준비를 해보았어요. 바로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프랑스 모음곡 제5번인데요. 아마 들어보시면 정말 맑다, 사랑스럽다 이런 느낌 바로 받으실 거예요. 바흐가 안나 막달레나라고 음악인 아내와 재혼한 이후에 한 2년 정도 된 다음에 이 곡을 쓰게 되었어요. 연하였던 안나 막달레나가 너무 귀엽고 예뻤나 봐요. 그래서 곡 자체가 너무 그냥 순수하고 맑고 아침 명상곡으로도 참 좋은 곡이에요. 그래서 그 앞에 알라망드, 코란트 그리고 사라방드까지 이 세 부분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먼저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맑고 사랑스럽고 예뻤나요? 저도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곡인데요. 오늘 어찌 보면 사랑의 가장 고결하고 ultimate love라고 할 수 있는 그 용서라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저희가 좀 깊게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오늘 이 용서라는 책을 쓰신 박상준 작가님에 대해서 좀 특별한 관계를 갖고 계신 특별 지인분들이 있으셔서 잠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자 하는데, 먼저 본월드 미션의 최보기 대표님 여기 계신다고 들었어요. 어디 계신가요? 아, 네, 안녕하세요. 우리 박상준 작가님과는 어떤 관계신가요? 제가 선배인 것 같습니다. 연세대학교. 네. 그리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기뻐하는 일들을 하면서 이렇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같은 느낌, 또 같은 삶의 방향, 이런 것들이 비슷해서 닮아 있는 사람입니다. 네. 오늘 북콘서트 오시게 된 어떤 특별 이유도 있으실까요? 책을 선물 받았는데요. 그냥 저한테는 용서라는 단어 자체가 딱 보는 순간 하나님 주신 책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읽으면서 위로도 되고 힘도 나고, 특히 아버님이 그 자녀들에게 써주신 그 말씀이 계속 저한테 남아있는 거예요. 너무 좋은 이 책이고 또 유익했습니다, 저한테. 그래서 초대했을 때 당연히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네. 최보기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책에 대한 내용 저자로부터 바로 직접적으로 들어보도록 하고요. 네. 여기에 또 주식회사 큐라코의 이훈상 대표님? 안녕하세요. 대표님, 오늘 박상준 작가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하시면서 초대를 하시던가요? 사실 목사님이실에서 원래 어려워해야 되는데 굉장히 그 동생처럼 이게 다가오셔서 좀 그냥 인간적으로 목사님이라고 불러본 적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그냥 기존에 제가 아시던 목사님이랑은 조금 생각하는 각도나 행동하는 방식의 차이가 좀 있다고 느껴지는데, 오늘 그냥 뭐 이런 거 하니까 오세요라고 했어요. 북콘서트 저 뭔지도 모르고, 사실 요새 제가 굉장히 좀 바빴는데 뭔지도 모르고 이제 왔는데 음악도 듣고 이제 책을 주셨는데, 뭐 그래도 이제 얇은 책이라서 읽으면서 용서라는 얘기를 이제 봤는데, 용서와 뭐 회개와 용서의 깊이, 그 다음에 뭐 여러 번 그러니까 아주 깊은 용서와 그 같은 실수 여러 번 한 사람에 대한 얘기도 저한테 깊은 감동을 주었고, 그다음에 우리 그 작가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잘 몰랐었거든요. 얍단에 조금 나오면서 뭐 인도도 가시고 아프시기도 하시고 그 친구들한테 괴롭힘도 당하시고 뭐 그런 얘기 보면서 좀 제 자신을 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된 것 같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아마 이 박상준 작가님의 책을 다 읽어보지 못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읽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두껍지가 않아요. 그래서 편안하게 읽으실 수 있으니까 오늘 집에 가시는 길에 한번 쭉 훑어보시면서 정말 어떤 의미의 용서가 내 삶에 녹아들어야 하는지도 함께 생각해보는 그런 좋은 시간 되기를 바랄게요. 그리고 또 한 분이 있습니다. 마지막 분인데요. 용인 강남 특수학교의 김용한 교장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학교일 마치고 지금 오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바쁜 하루를 보내시고 오셨을 텐데, 또 오늘 어떻게 오시게 되셨나요? 예, 우선 뭐, 네. 책을 받고 또 읽고 난 다음에, 이렇게 같이 좀 이야기 나누다가, 뭐, 교장 선생님 좀 와주면 좋겠다는 그런 초청을 받고, 기꺼이 또 제가 오늘 또 용인서 왔지만은 아주 기쁜 마음으로 왔습니다. 특히 학교에서는 우리 아이들이 뭐 이런저런 실수도 많이 하고 그래서 선생님들 참 화날 날도 많을 텐데, 그럴 때 이제 용서라는 단어 역시나 또 많이 일상생활에 많이 와 닿으실 것 같아요. 네. 예, 특별히 이제 저희 학교도 발달장애 자녀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이제 뭐
이 자녀들로 인해서 어려움도 많고 하는데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이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이 요셉이 형들 용서할 수 있는 그 마음이 부모들이 특히 이제 야곱과 라헬이 어떤 그 사랑하는 모습 그 관계를 늘 이렇게 생각했을 때 형들이 그렇게 힘들게 하더라도 견딜 수 있는 힘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부모님들한테 갖고 있는 이야기거든요. 우리 부모님들이 행복하고 그렇게 해야 자녀들이 행복하다는 걸 하면서 장애 자녀를 갖고 있지만은 부모님들이 더 이렇게 좋은 모습 보여주면 그것이 우리 자녀들한테 아주 큰 힘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박상준 작가님께서도 또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고 계시기 때문에 바로 제가 이제 작가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연세대 신학과 졸업하시고 동대학원 상담 코칭학과 졸업하시고 한세대 대학원 목회 신학과 졸업하신 목사님이자 작가님이자 또 전문 상담사로 아주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시고요. 수도방위사령부 병역심사대 초빙 강사 역임, 수도방위사령부 교회 부목사 역임, 그리고 현재 미랄복지재단 사목 역임, 그리고 저서로는 또 이신의 사모님과 함께 쓰신 힐링 픽션 혼자만의 시간을 견디는 힘 2년 전에 나온 책이 있고요. 또 이번에 크리스천 감정 치료 노트 용서 나왔습니다. 자, 더 이상 제가 말 안 할게요. 바로 박상준 작가님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방금 소개받은 박상준 작가입니다. 무엇보다 용서 북콘서트에 와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최근에 누구를 용서해 본 경험 있으신가요? 용서까지는 아니더라도 혹시 친구나 가족들에게 미안하다라고 말씀 나눠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제가 올해로 7년째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도요, 혹시라도 제가 여러분들을 가르치려 들지 않을까 굉장히 조심스러워집니다. 가르치려는 마음으로는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조금도 위로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오랜 시간 용서하기 힘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가 중학교 다닐 때의 일입니다. 제가 길을 걷고 있는데요, 2층에서 저의 동창생 한 명이 돌을 집어 던졌습니다. 그 돌을 맞고 그 큰 수술을 하게 되었고요. 지금도 뒷머리에 흉터가 남아있거든요. 다른 사람은 크게 신경 쓰지 않는데 저에게는 굉장히 크게 느껴지는 것, 그걸 바로 컴플렉스라고 하는데요. 저한테는 뒷머리의 흉터가 컴플렉스였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달에 한 번씩 그 머리를 자르러 갈 때요, 미용사 누나들에게 이 흉터가 좀 보이지 않게 잘라주세요라고 부탁을 해야 됐거든요. 지금까지 저의 그 컴플렉스를 잘 가려주면서 머리를 잘라주셨던 그 미용사 누나들한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그 동창생을 용서하기 어려웠던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저에게 미안하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동창생은요, 그 이후로 조금 더 심한 장난을 치기 시작했거든요. 어느 날 제가 몸이 아파서 체육 시간에 교실에 혼자 남아 있었는데요. 그 친구가 갑자기 교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공용 주전자 뚜껑을 열고요, 거기다가 오줌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린 시절에 감당하기 힘든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라고 배우셨죠? 어른에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저는 교무실로 달려가서 선생님에게 선생님, 지금 공용 주전자에 그 친구가 오줌을 넣고 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는 세상이 교과서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은요, 저한테 혹시 그 사실 너 말고 다른 사람 알고 있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요, 저는 저만 알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저를 잠깐 따라오라고 하시더라고요. 너 그 사실 누구한테도 말하면 안 돼. 누구한테도 그 얘기하지 마 하면서 화를 내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부터 너무도 가슴이 좀 아팠었거든요.
제가 기적이라고 생각하는 거는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래도 제가 제 친구들과 선생님들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중학생이었던 제가 원했던 거는요. 저에게 돌을 던진 그 친구를 처벌하는 게 아니었어요. 제가 보상을 원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원했던 거는요. 정중한 사과였습니다. 그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해 주길 원했어요. 아, 얼마나 아팠니? 내가 잘못했다. 내가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 이 사과를 듣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에게 원했던 것도요. 특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야, 너 많이 놀랬겠다. 그 물 다른 친구들이 먹으면 안 되니까 나랑 같이 버리러 갈래? 제가 원했던 상식적인 사과와 친절한 말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그들을 용서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제가 그 동창생과 친구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른 후의 일이었습니다. 잊을만 하면 미용실에 가야 됐기 때문에요. 잊을 수가 없었어요. 여기 계신 그 여러분들 중에도 혹시 그 용서하기 힘든 사람 한 사람쯤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어쩌면 제가 들려드리는 이 이야기가 너무 사소하게 느껴질 정도로 큰 상처, 큰 아픔이 있는 분도 있으시겠죠. 여러분도 이미 알고 있으신 것처럼요. 이 용서하지 못해서 아픈 가슴 어떻게 치료합니까?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경청과 그 이야기를 잘 반응해주는 공감으로 그 마음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담 심리의 그 기본인 경청과 공감을요, 저는 그 전문가가 아니라 제 아내에게서 배웠습니다. 8년 전에 아내와 함께 인도 음식점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밥을 먹고 있는데요. 갑자기 옛날 일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다 큰 어른이 눈물을 흘리니까요. 제 아내가 놀라서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중학교 때 있었던 일이 생각이 나서 너무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다고. 아내가 어떤 일이 있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방금 들려드렸던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들려드렸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중언부언하고 있더라고요. 이야기가 다 끝나고 나서 제 아내가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당신 많이 아프고 힘들었겠다. 많이 고통스러웠겠다. 20년 전에 담임 선생님이 저에게 해 주었어야 하는 말이었거든요. 그 말을 20년이 지난 후에야 제 아내가 저에게 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때서야 20년 동안 제 마음 한구석에 엉켜 있었던 감정의 덩어리들이 조금씩 작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제 음식점에서 종이 한 장을 가지고 왔어요. 그 종이에다가 이렇게 적어주었습니다. 내 남편이 20년 동안 그 일 때문에 아파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한 책임이 있다. 어른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책임을 하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요. 이 일은 당신 잘못이 아니야. 이렇게 말해준 겁니다. 어린아이들은요. 상처를 받으면 모든 잘못이 내 탓이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아내가 저에게 해줬던 말이 당신 잘못이 아니야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어렸을 때 아이들이 길을 가다가 탁자에 걸려서 넘어지잖아요. 네, 그때 우리 어떻게 하죠? 맞아요. 네, 탁자를 때리면서 이 나쁜 탁자, 떼끼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죠, 아이가? 탁자를 때렸는데 아이가 났습니다. 제 아내가 바로 그것을 저에게 해준 것입니다. 바로 그날 저는 저에게 아무 이유 없이 돌을 던졌던 동창생 영태기와 그리고 어른스럽지 못했던 최 선생님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든 감정으로 10년 이상 고통스러워했던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용서 이야기에 나옵니다. 바로 요셉의 이야기인데요.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17살 때요. 형들이 요셉을 시기 질투해서 죽이려 했습니다. 구덩이에 넣고 죽이려 하다가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노예로 팔려간 이후에는 어떻게 됐죠? 노예로 팔려간 이후에는
보디발의 아내에게 모함을 당해서 또 한 번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요셉은 죽지 않았지만 그들은 요셉을 죽인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아마도 요셉은요, 형들에게 더 서운했을 겁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남이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시기하고 질투했다 하지만 그래도 자기 가족이었던 형들에게 그런 큰 상처를 받았던 것이 쉽게 지워지지 않았을 겁니다. 상처받은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 것인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살펴보니까요, 요셉을 용서로 이끌었던 세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용서는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요, 젊은 시절에 큰 잘못을 한 적이 있습니다. 형 에서에게 큰 잘못을 했는데요, 그 잘못 때문에 20년 동안 바단 아람으로 도망자 신세로 살게 되었습니다. 20년 넘게 타향살이 하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형 에서를 만납니다. 형 에서 앞에서 7번 절을 합니다. 온 가족들이 다 보는 자리에서요. 그 7번 절을 하는 것은요, 전쟁에서 패해서 노예가 된 사람들이 하는 의식이었습니다. 형 앞에서, 잘못한 형 앞에서 내 잘못이라고, 그 잘못을 처절하게 인정했던 것입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고요. 형에서는 복수가 아닌 용서로 동생을 받아주었습니다. 그 장면을 어린 요셉이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서로 용서를 구하고 잘못이 있으면 미안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가족 간에 잘못한 일이 있을 때 먼저 미안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용서로 가기 위한 첫 번째 걸음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용서는 주변 환경을 넘어선 것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은요, 따뜻하게 안아주는 부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까도 우리 김용환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따뜻하게 안아주고 부모가 그 자녀에게 이 버팀목이 되어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용서라는 책에서 제가 정말로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요, 그 부모 관계를 넘어선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마땅히 우리를 사랑해 주었어야 할 그 부모님이, 그 가족이 우리에게 상처를 주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수천 년 역사를 되돌아봐도요, 부모에게 상처받은 사람들 중에서 위대한 사람들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용서는요, 하나님과 동행할 때 완성되는 것입니다. 제가 인도 캘커타에서 봉사활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 풍토병에 걸려서 죽을 위기에 처했었는데요. 죽음이 눈앞에 찾아왔을 때 제 마음속에 질문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내가 왜 아무런 상관없는 인도 사람들 위해서 죽어야 되지? 그 질문은 내가 왜 나를 괴롭힌 사람들 용서해야 되지? 이 질문과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그날 밤 하나님께서 저에게 들려주셨습니다. 고열로 고통스러워하면서 잠을 청하고 있었는데요. 제 마음속에 성경 한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돌아보니 제가 저를 고통스럽게 했던 동창생과 선생님을 용서할 수 있었던 거는요, 하나님이 제 인생을 붙들고 있다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지금은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 뭔가 깊은 뜻이 있으시겠지. 바로 그 생각이 제 힘과 능력으로 갈 수 없는 용서의 길로 저를 인도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지 못한 많은 이야기들이 용서라는 책 속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감정을 넘어선 용서를 실천한 요셉의 이야기. 이 책이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었던 바로 그 이야기를 들려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귀한 자리 마련해 주신 달란트 TV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좋은 책 이렇게 함께 만들었던 우리 CLC
기독교 문서 선교회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야기를 끝까지 경청해 주시고 저의 마음속에 이 치료가 될 수 있도록 잘 반응해 주신 이곳에 모인 모든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작가님의 강연을 뒤에서 이렇게 듣다 보니 모르겠어요. 여러분께서도 많은 아마 생각이 드실 거고 또 질문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딱 한 가지 들었던 생각이 참 남의 허물을 덮는다라는 것이 내 허물은 사실 보기 힘들잖아요. 남의 허물은 너무 잘 보이잖아요. 삿대질부터 나고 손가락질부터 나가고. 근데 이 남의 허물을 덮는다라는 것 자체가 또 어찌 보면은 용서의 한 부분이기도 하고, 그런 용서를 하나님과의 관계가 강력할 때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작가님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어떤 건가요? 예, 그 창세기 요셉의 이야기를요 반복적으로 읽다 보면은 그 한 가지 단어가 한 가지 단어로 요약될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예, 하나님과의 함께하심. 하나님과 함께 가는 그 창세기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 읽으시다 보면은요, 그 허물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예, 잘못이 있고 허물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동행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뤘다는, 예, 바로 그 말씀이 핵심적인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작가님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도 궁금한데, 예, 저와 뭐 동행하시는, 이야기가 되게 길어지겠죠? 예. 근데 간단하게 좀 여쭤본다 하면은, 네. 항상 저와 함께 계신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자신 있게 나는 하나님과 동행합니다라고 또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여러분께 마이크를 조금 드리도록 할게요. 아마 작가님께 여러 가지 궁금하신 점도 많으실 텐데 어떠셨나요? 어떤 생각이 좀 드시는지. 아까 처음에 하셨던 그 이야기가 딱 듣는 순간 가슴을 치는 거예요. 그때는 친구분이 돌을 던지셨지만 저희 작은 오빠는 이제 큰 오빠하고 싸우다가 큰 오빠가 옥상에서 던진 돌을 던졌지만 오빠는 맞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게 돌이 떨어져가지고 정말 지금 54살 이런데 그 수십 년을 그것 때문에 자기가 장을 고생했다고, 그러니까 화장실 가는 게 너무 힘들고, 근데 그걸 이해를 못했어요. 아니 오빠가 맞지도 않았는데, 그 오빠 어릴 때 이렇고 저렇고 싸울 때도 있지. 그럼 오빠는 왜 큰 오빠를 그렇게 이해를 못해? 막 그러고. 그 오빠는 괴롭다 그러는데, 그래서 오빠가 이제 시골로 이제 내려가게 됐는데, 아 그렇구나. 오빠는 정말 큰 오빠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고 싶었구나. 큰 오빠는 그러지 않았구나. 그게 참 오랜 시간이 흘렀구나. 그게 너무 이제 그걸 깨닫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이제 오빠가 이제 몸이 안 좋아 시골에 내려가는데, 이 책을 꼭 전해주면서 그 얘기를 해줘야겠구나. 그리고 큰오빠한테도 그 얘기를 해줘야겠구나. 큰오빠한테 정말 작은오빠한테 진정으로 오빠가 사과한다면 작은오빠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거고, 제가 오빠한테 그랬거든요. 이제 방황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제가 하나님을 믿고 가장 후회했던 일은 왜 그 많은 손길을 뿌리쳤을까? 왜 이렇게 늦게 왔을까? 너무 아쉬웠다고 그 말 했는데 오빠는 아직도 이렇게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그래서 너는 무조건 이렇게 말한다 이러는데, 정말 이제 하나님을 만나면 그걸 오빠도 알겠구나 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용서란 책이 이렇게 얇을 줄 몰랐거든요. 이렇게 한 두꺼울 줄 알았는데. 저도 몰랐습니다. 네, 두꺼운 줄 알았는데, 정말 이 시대에 저도 이제 늘 책에 관심이 많아서 나도 언제쯤 북콘서트를 해볼까 이런 저도 막연한 미래를 갖고 있는데 책을 이렇게도 쓸 수 있는 거구나라는 희망을 갖게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이렇게 이 책이 정말 많은 분들한테 읽혀져서 정말 지금 정말 우리 가정처럼 어느 누구나 그렇게 용서하지 못한,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도 별거 아닌데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그거에 대해서 생각하시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계속 이런 책의 내용을 저번 때 첫 번째 책도 정말 아기가 태어나는 과정을 통해서 정말 감동받았거든요. 나를 알아가는 그런 과정인데 이런 책을 정말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전하면서 정말 오빠, 큰오빠, 작은오빠의 그 해답을 오늘 알고 가게 되는 것 같아서 저는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전해드리고 싶어요. 네, 감사합니다. 어떠셨어요? 제가 책에도 그런 얘기를 썼던 것 같아요. 3층에서 1층으로 떨어지는 아픔과 2층에서 1층으로 떨어지는 아픔, 둘 다 아픈 거거든요. 그 3층에서 1층으로 떨어진 분들이 봤을 때는 물론 고통의 크기는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아프다는 사실은 동일한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감을 할 때는 사소하고 작아 보이는 일이지만 아팠겠다라는, 정말 힘들었겠다, 그 말이 위로가 되는 건데요. 저도 이제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상담을 처음 배울 때요. 그 아팠겠다라고 말하면 되는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제가 더 아픈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큰일 아니에요. 그거 괜찮아요. 그거 괜찮다고요. 그거 제가 더 아팠어요라고 말하니까 제가 상담을 받아야 되는 위치가 돼버리는 거죠. 예. 그래서 물론 상담하시는 분이 더 아플 수도 있어요. 예. 내가 더 아프지만 그래도 제 아내가 했던 것처럼 끝까지 이야기를 다 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아팠겠다. 그 다음에 아주 관계가 친밀해졌을 때 그때 아픔을 털어놓으면요. 그거는 치료가 되거든요. 하지만 그 타이밍이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기 노출을 하고 나도 아프고 나도 힘들다라는 거는요. 조금 묵혀두었다가 이제 관계가 충분히 무르익었을 때 그때 나누게 되면은 그 굉장히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나눠주셔서 제가 정말로 감사하고요. 또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제가 또 그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것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약 한 1시간 50분 동안 같이 했는데요. 정말 와주신 한 분 한 분 정말 감사의 말씀드리고 또 나가시는 길에 박상주 작가님과 함께 간단하게 이야기 나누시고 또 사인도 받아 가실 수 있는 시간 드릴 테니까요. 그래서 오늘 가시는 길 정말 하나님의 사랑 가득 받으시고 은혜 받으시고 이렇게 돌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제2회 달란트 북콘서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정샘이었고요. 오늘 주인공이신 박상준 작가님께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